이어서 좀 우리가 소개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요, 바로 책 앞에서 머뭇거리는 당신에게라는 책인데, 바로 제 옆에 계신 분이죠. 김은섭 도서평론가님께서 직접 쓴 책입니다. 여름도 지나가고 저 멀리에서 이제 좀 가을 내음이 밀려오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좀 책 읽기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평론가님께 좀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책 출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책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부자가 되는 책 해서 저희는 이 책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자라는 전제에 앞서서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서의 중요성이라든가 유익함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데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책을 읽는 사람이고요. 또 두 번째는 책을 아예 읽지 않는 사람입니다. 책이 중요하고 또 유익한지를 알면서도 책을 읽지 않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저는 이 책에 담았는데요. 책이 즐겁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면 책을 즐기는 사람들, 독서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즐겁다라고 느끼는 거고요. 그 이유를 또 한번 살펴보면 책을 읽지 않는 분들은 즐거운 책, 재미있는 책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책을 잘 읽지 않는 분들은 책을 읽으려고 하면 고전처럼 아주 정말 좋다고 하는 책들, 아니면 베스트셀러 1위에서 10위 뭐 이런 책들,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들을 찾아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몇 페이지 넘겨보지 못해서 정작 내가 필요한 책, 내가 읽어서 재미있는 책들은 만나지 못하고 거의 복불복식으로 5번 정도, 10번 정도 만나다가 좋은 책 하나 만나는, 그렇게 뜬구름 잡기식의 어떤 책 읽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즐겁게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즐거운 책 읽기라는 어떤 소제목으로 이런 식으로 읽다 보면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나중에는 오래도록 책 읽기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또 부자가 되는 책, 이런 방송들도 함께 100배 더 즐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책을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좀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숙제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책의 본문을 보시면 이제는 좀 책을 재밌게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책 읽어주는 여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양한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만나보실 책은 김은섭 평론가님의 책인데요. 책 앞에서 머뭇거리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 이 책은요, 독서 습관을 들이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론가님도 처음부터 책과 친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도 책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방법들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내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본문에서는 독서를 통한 상상은 뇌의 활성화를 극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29일자 EBS에서 방영된 과학 카페 읽기의 과학에서는 게임에 몰입된 사람과 책에 몰입한 사람의 뇌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었다. 일본 뇌과학계의 권위자인 모리 아키오 교수는 실험자의 머리에 128개의 센서를 부착하고 책을 읽을 때와 게임을 할 때 뇌의 움직임이 어떻게 다른지 관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독서할 때는 뇌가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전두엽과 후두엽이 쉬지 않고 전기 신호를 주고받았다. 반면 게임하는 뇌는 극히 일부만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이처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그 차이는 바로 상상이다. 독서는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한다. 글자를 읽는 동안 우리 뇌는 문자로 전달된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환한다. 예컨대 소설을 읽는 순간 우리는 영화 감독이 된다.
작가가 쓴 스토리를 읽으면서 남녀 주인공을 캐스팅하고 소설 속 배경을 내 마음대로 그리며 장면 장면을 구성한다. 클로즈업도 해보고 롱테이크도 찍어보고 배경음악도 넣고 비도 내리게 한다. 영화에서는 내가 끼어들 여지가 없지만 소설 속에서는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가 소설보다 못하다는 평이 많은 이유를 나는 영화는 상상력을 제한하지만 소설은 상상력의 공간을 무한히 열어놓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같은 소설을 읽고 서로 다른 영화를 찍은 감독들이 있는 이유도 글 자체가 불러일으키는 상상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상상이 주는 즐거움은 그만큼 크다. 비단 소설뿐 아니라 다른 장르의 책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상상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읽으며 우리는 그가 겪은 어려운 순간을 심호흡을 하며 함께 넘고 다양한 여행서를 통해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이국의 땅을 다닌다. 수필을 읽으며 펜 속에 숨은 사색의 깊이를 느끼고 자기 개발서를 읽으며 내 속에 숨어 있는 보다 나은 나를 찾아낸다. 이처럼 책을 읽으면서 몰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44에서 4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본문은요, 저 개인적으로도 한 300%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항상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왜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가 싶었는데요. 역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상상할 수 있는 범위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책을 보면서 상상력을 발휘할 때는 우리 뇌가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책 읽기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본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 우리를 밥 먹이고 돈 벌어주는 경제 경영서 읽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인 중에는 내가 경제 경영서를 즐겨 읽는 것을 보고 독서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무슨 책을 그렇게 읽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두말할 것 없이 조선 최고의 부자 변진사에게 1만 냥을 빌려 10년 만에 10만 냥으로 되돌려준 허생전의 허생원 이야기를 들려줘야겠지만 보다 현실적인 대답으로 한때 일본 최고의 부자이자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의와 아시아 최고 부자인 홍콩의 리자청의 이야기를 전한다. 사람들은 리자청을 두고 입만 보고도 가을이 올 것을 간파할 줄 아는 기업인이라고 부른다. 이렇듯 남보다 한 발 앞서 시장을 읽는 능력은 그의 독서력에 있다.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책에서 길을 찾아라 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다. 그는 책을 읽기 시작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밤 잠자기 전 30분간 반드시 새 책을 읽으며 최신의 사상이론과 과학기술 등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소설을 제외하고 문학, 사회, 철학, 과학기술과 경제 방면의 책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모두 읽었다고 한다. 킬링타임용으로 읽히는 잡지 속에서 홍콩의 대부호 리자청이 탄생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람에게 위아래가 없듯이 어느 책이든 경중이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항상 목적을 두고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그 어떤 책이든 온전히 독서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의 109에서 1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본문에서는 책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많은 성공인들의 지도와 나침반이 책이었다는 것을 부정하실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책 앞에서 머뭇거리는 당신에게라는 김은섭 평론가님의 책을 만나보셨는데요. 여러분 평소에 저희 프로그램 부자가 되는 책 보시면서 읽고 싶었던 책 굉장히 많았는데 머뭇거리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 이 책과 함께 책과 조금 더 친해져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양한나였습니다.
네, 책의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또 양한나 캐스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00%, 200% 공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영화에 대해서도 좀 공감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끄덕끄덕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굉장히 무수히 많은 좋은 책들을 소개받았지만 저 역시도 많이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먼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본문에서는요. 이 독서할 때 몰입과 게임을 할 때 몰입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상상력에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네네. 그 과학적인 실험에 의해서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상상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몰입이고, 그다음에 이 책을 읽을 때의 상상과 그리고 게임을 할 때의 상상, 그 몰입도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뇌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을 읽을 때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게임은요, 같은 몰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스크린으로 보여지는 영상을 그냥 눈으로 따라가면서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과학적인 실험 결과를 보면 아주 극히 일부분만 활성화가 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각이 움직이는 것과 손이 움직이는 것, 그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입은 같은 몰입을 했지만 사실은 몰입이 아니라 세뇌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몰입하고 또 마음껏 책을 읽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게임은 탐닉을 하는 것이 아니냐, 게임 중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이런 것처럼 현실을 잊는다는 부분에선 같지만 어떤 그 몰입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보람감이라든가 또 성취감, 이런 행복감이 독서 후에 있다라고 한다면 게임은 약물이라든가 어떤 다른 알코올 중독과 같이 허무함과 헛헛함 또 피곤함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서 몰입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통점은 뭐 빠져들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우리 두뇌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점, 그리고 그 차이는 또 상상에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보니까요, 경제 경영서 읽기가 밥 먹여준다라고 쓰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좀 밥을 먹여주는 건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손정희 그리고 리자청의 케이스를 들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허생전의 허생환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많이 와닿지 않나 그렇죠. 싶어요. 네네. 뭐 아시다시피 그 손정희 같은 경우는 일본 최고의 부자였죠. 예, 그래서 2008년도에 일본 최고의 갑부로도 알려져 있고 또 IT 붐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소프트뱅크의 회장인데요. 이 사람이 1983년도 이때에 몸이 아픕니다. 나이 그 28살에 그 창업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급성 간염에 걸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 중견 사업가한테 3년간의 어떤 입원 기간은 어떻게 보면 사업가로서 아주 치명적인 그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동안 그는 그 치료만 한 것이 아니라 무려 4,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각 그 한 권마다 자신이 얻어야 할 키워드, 그리고 어떤 주제의식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들을 따로 적어놓고 나중에 퇴원할 즈음에 대해서는 그 모아놨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어떤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장, 퇴원 이후에 바로 나스닥 상장을 했고요.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여러 기업들을 사들이는데 그중에 야후가 있었고 그리고 컴덱스도 있었습니다. 이 뭐 아시다시피 야후라고 하는 기업은 IT 붐 이후 최고의 수혜주였던 기업이었고요. 덕분에 재팬 야후도 설립할 수 있었고 또 소프트뱅크를 상장해서 일본의 최고의 지금에 있는 손정희로 만들었죠. 그가 지금까지 컴덱스와 그다음에 지프 데이비스 그리고 또 야후를 살 수 있었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4,000권의 책을 읽은 그런 이력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리자청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홍콩 최고의 거부입니다. 또 아시아 최고의 거부죠. 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보다도 더 큰 부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 중견
중년 때까지 플라스틱 공장의 어떤 사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꾸준히 독서를 즐기는 가운데에서 외국어, 특히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외국 잡지를 뒤져보다가 플라스틱 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으로. 그 사진을 발견하고 이걸로 플라스틱으로 이 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영국으로 가서 이 산업 스파이가 되듯이 몇 년 동안 이 플라스틱 꽃을 만드는 어떤 기술을 배워와서 홍콩, 특히 뭐 이제 중국 계열의 섬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잔치도 많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이 반면에 날씨가 아주 아열대라 꽃이 살아남기가 아주 힘든 여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꽃이 아주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동안 책을 읽으면서 부자가 되겠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땅을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져왔죠. 그러다가 이 플라스틱 꽃으로 돈을 벌면서 돈을 버는 족족이 이 홍콩의 땅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뭐 1km를 걸어가면서 리자청의 땅을 안 밟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되는데요. 그분은 뭐 이제 8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자기 전 30분 전에는 침대에 누워서 그 장르를 구애받지 않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다가 잠이 든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날 잡지에서 발견한 플라스틱 꽃 때문에 부자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아마 또 다른 이 플라스틱 꽃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종합하자면 책을 읽을 때 그저 킬링 타임용으로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화두, 내 인생이라든가 비즈니스의 화두를 가지고 책을 읽다 보면 만화든 잡지든 뭐 어느 장르에서든지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답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책입니다. 그리고 독서입니다. 즐거움의 독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 손정희와 그리고 리자청을 통해서 또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거 어느 때보다도 이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지 않나 싶은데 또 평론가님을 통해서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귀에 더 쏙쏙 들어오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한마디 좀 당부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에는 바로 그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업의 특강을 갈 때마다 모처럼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나 고전 뭐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결국 다 읽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관심 있어 하는 부분 또 그런 것도 없다고 하면 편하게 소설 그 해리포터도 좋고 반지의 제왕도 좋으니까 판타지 소설이 됐던 무협 소설이 됐던 읽어서 즐거운 것들을 읽어보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읽다 보면 손에 책이 붙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어느 때고 틈만 나면 책을 읽게 되는 습관을 키우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내가 정말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라든가 배우고 싶어 하는 부분,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의 책들을 읽음으로써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 즐거움의 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자녀분들이 게임하는 것보단 책을 읽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만화로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정말 특별하게 이 평론가님께서 쓴 책이죠. 책 앞에서 머뭇거리는 당신에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도 책과 친해지는 그러한 이 책이 또 그러한 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책 출간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서의 계절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한번 좀 마음 먹고 책까지 한번 읽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또 끝까지 읽어낼 자신이 없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떤 책을 골라야 될까 망설이는 분들이라면 또 에피타이저 그리고 또 스트레칭 개념으로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요. 편한 마음으로 다음 책들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자 되는 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